25일로 예정됐던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누리호 시험 발사가 일단 로켓 엔진 추진체 갑개통 설비 이상으로 연기됐다. 하지만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원인 파악이 끝난 뒤 개선 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험 발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추진체 갑개통은 발사체 연료인 케로신과 산화제를 탱크에서 엔진으로 넣어주는 가압 장치다. 시험 발사는 말 그대로 시험인 만큼 이번 연기는 연구 개발 과정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오승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추진기관 개발단장은 처음 하는 일인 만큼 실패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확인하고 점검한 뒤 위험 요소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로 가기 위해 인간이 만든 로켓을 처음 고안한 옛 소련의 과학자 콘스탄틴 tsiolkovsky. 우주여행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는 1903년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이용해 하늘을 날고 있을 때 반작용 추진장치에 의한 우주 탐험이라는 논문을 통해 로켓 기술을 처음 제안했다. 이후 tsiolkovsky는 1에서 3단으로 나뉜 로켓 자세 조정 장치, 연료 등 현재 로켓이 사용하고 있는 많은 기술을 이론적으로 제시했다.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로켓을 발사한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일부에 불과하다. 한국도 2013년 나로호 발사에 성공했지만 로켓의 핵심인 1단 로켓은 러시아제를 사용했다. 로켓 기술은 이미 공개돼 있다. 하지만 이를 구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 같은 기술을 극한기술이라고 부른다. 일단 로켓의 연료가 제대로 연소되지 않는 연소불안정 현상은 이미 1930년대부터 발견됐음에도 아직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로켓 기술을 확보하려면 오랜 투자와 경험이 절대적이다. 극한기술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도전은 나로호에 이어 이제 막 두 번째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누리호는 무게 1.5톤의 위성을 성공 600에서 800km의 지구 저궤도에 내려놓을 수 있는 로켓이다. 누리호는 75톤급 엔진 4개가 묶여있는 1단 로켓과 75톤급 엔진 1기로 구성된 2단 로켓, 7톤급 엔진이 장착된 3단 로켓으로 구성돼 있다. 25일로 예정됐던 시험 발사는 75톤 엔진 1기를 실은 로켓을 상공으로 쏘아 올리는 실험이었다. 시험 발사인 만큼 위성과 같은 탑재체를 올려놓지는 않는다.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본부장은 시험 발사는 지상에서 성공한 연소 실험이 비행 중에도 문제없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항우연은 75톤 엔진을 이용해 인증 모델, 실제 비행 모델, 체계 개발 모델 등 3가지 모델의 로켓을 만들었다. EM을 이용해 조립 절차를 확립하고 QM을 이용해 지상에서 연소 실험을 마쳤다. 로켓은 부품, 구성품 단위에서 우주 환경을 모사한 시험 시설에서 엄격한 테스트를 거친다. 조립이 완료됐다고 해서 바로 발사장에 세우고 발사할 수는 없는 만큼 QM, FM, EM 등의 모델을 만들어 역할에 맞는 실험을 진행한다. 75톤 엔진의 QM과 EM에서는 FM에서 나타난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다. 오승협 단장은 QM, FM, EM 모두 같은 하드웨어로 제작됐는데 연결이나 배관 작업 등은 사람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며 기계로 양산하듯 찍어내는 것이 아닌 만큼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작업으로 진행됐다고 해서 FM에서 발견된 문제가 사람의 실수 때문에 발생했다고 아직 확정하기는 힘들다. 오승협 단장은 FM 역시 기밀, 누설 방지 등 기존 시험을 다 통과했다며 연료를 산화시키는 산화제가 저온의 탱크 안에 있다 보니 사람들의 수작업이 만든 미세한 차이가 극한 환경 탓에 예기치 않은 누설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로켓 개발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며 다음 주 정도가 되면 향후 조치 및 시험 발사 가능 날짜 등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75톤급 엔진 4개를 묶은 1단 로켓의 힘은 300톤급이다. 무게 1.5톤에 달하는 중형차 200대를 한 번에 들 수 있는 수준이다. 이처럼 엔진 여러 개를 하나로 묶는 기술을 클러스터링이라고 부른다. 로켓이 이상 없이 대기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4개의 엔진이 같은 힘으로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고정환 본부장은 엔진의 힘이 강한 만큼 발사 과정에서 로켓 자체가 잘 견디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또 엔진 4개는 각자 연료를 공급받는데 연료가 균일하게 공급되고 연소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각 엔진의 차이를 확인하는 일도 고난도 작업에 속한다고 말했다. 만약 4기 중 1기의 엔진 연소가 0.1초라도 늦어지면 로켓은 우주로 갈 수 없다. 일단 로켓이 연소될 때 발생하는 화염 온도는 3500도까지 올라간다. 이 힘을 받으면 누리호는 시속 24,840km 속도로 하늘을 향해 올라간다. 일반 여객기 속도인 시속 900km와 비교해도 상당한 빠르기다. 누리호를 공중에 띄우기 위해 사용하는 연료인 케로신은 54,400kg이 탑재된다. 드럼통 272개의 연료를 가득 채운 것과 같다. 연료의 연소에 사용되는 액체 산소 온도는 영하 183도로 유지된다. 한국은 그동안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로켓만 사용해왔다. 누리호가 과거 한국의 로켓과 가장 크게 다른 점 중 하나를 꼽으라면 우주 선진국들이 많이 사용하는 액체 연료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나로호 발사 당시 한국은 2단 로켓을 제작했지만 역시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 고체 연료를 이용한 로켓은 액체 연료와 비교했을 때 개발이 용이하고 큰 힘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성능이 다소 떨어진다. 고정환 본부장은 액체 로켓과 고체 로켓을 개발하는 과정은 상당히 다르다며, 나로호 발사 당시 2단 로켓 추력은 17톤이고 이번 3단 로켓은 7톤이지만 단순히 추력이 낮다고 해서 개발이 쉬운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발사체는 액체 연료를 사용한다. 미사일은 원할 때 바로 발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체 연료를 장착해두고 액체 연료는 발사 직전에 주입한다. 미국과 일본 등 많은 우주개발국들은 액체 연료를 사용한 로켓을 주로 개발하다가 최근에 부분적으로 고체 연료를 추가로 탑재해 로켓 추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시험 발사체는 상공 100km가량까지 치솟은 뒤 떨어지지만 2021년 본발사 때는 상공 55km에서 1단 로켓이 분리돼 바다로 떨어진다. 이때 2단 로켓이 점화돼 고도 240km까지 다시 한 번 치솟는다. 2단 로켓이 분리되면 3단 로켓이 고도 700km까지 오른 뒤 위성을 궤도상에 내려놓게 된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로켓 발사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다. 많은 우주 개발 선진국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로켓을 우주로 쏘고 있지만 첫 로켓 발사에 성공할 확률은 50% 정도다. 2021년 2월, 10월에 진행되는 누리호 본발사를 통해 한국은 중소형 위성 발사 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달 주변을 도는 달궤도선과 달 착륙선을 위한 발사체 개발은 본발사 성공 이후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확정한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통해 우주발사체 기술 자립, 인공위성 활용 서비스 및 개발 고도화, 우주탐사 시작,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구축, 우주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누리호 추력이나 규모가 미국, 일본 등의 로켓과 비교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새롭게 확장되고 있는 중소형 인공위성 시장 진입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고정환 본부장은 독자적으로 확보한 기술을 통해 중소형 발사체 플랫폼 개발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은 1987년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을 마련하고 1989년 카이스트의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설립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우주 관련 연구 개발에 뛰어들었다.
이후 1992년 국내 최초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 발사에 성공했다. 한국은 인공위성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 기술력을 끌어올렸고 상용위성 시대를 열며 기술력을 과시했다. 현재 한국의 인공위성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힌다. 하지만 발사체 개발은 더디게 진행됐다. 우리별 1호를 발사할 때 로켓에 대한 기술력이 떨어지고 경험도 없었던 만큼 한국 발사체가 아닌 유럽 우주국의 아리안을 이용했다. 당시만 해도 발사체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과 옛소련, 일본, 중국, 유럽 등 일부에 불과했다. 1990년부터 한국은 고체 연료를 이용하는 로켓 개발을 추진해 1993년 1단형 로켓 KSR-2를 발사했다. 탑재물 없이 순수하게 연료만 채운 발사체를 상공으로 쏘아 올리는 실험이었다. 1997년 2단형 로켓 KSR-2 발사에 성공하면서 단분리 기술을 시험했다. 2002년 8월에는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KSR-3 발사에 성공했다. KSR-3은 위성과 같은 탑재물을 싣지는 않았지만 발사체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상당 부분 시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KSR 로켓 개발을 토대로 액체 로켓 발사 운용 기술, 킥모터, 관성항법 시스템 기술, 발사체 자세 제어 기술, 비행종단 시스템 기술 등을 확보했다고 말한다. 이후 한국은 러시아와 함께 100kg 규모의 소형 위성을 저궤도에 올려놓는 나로호 개발에 나섰다. 발사체 핵심이 되는 1단 로켓은 러시아가 개발하고 한국은 위성을 저궤도에 내려놓는 2단 로켓 개발에 전력 투구했다. 나로호는 2차례 실패 끝에 2013년 1월 30일 발사에 성공했다. 러시아가 발사체 핵심인 1단 로켓을 개발한 만큼 반쪽의 성공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2단 로켓과 발사장 기술 등을 빠르게 확보했을 뿐 아니라 우리도 발사체 개발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 러시아가 개발한 1단 로켓은 상공 196km에서 작동을 멈췄고 이후 한국이 독자 개발한 2단 로켓이 점화되면서 과학기술 위성을 300km 상공 우주 궤도에 내려놓았다. 2단 로켓은 고체 연료를 사용했는데 1990년대부터 이어져온 KSR 기술력이 토대가 됐다. 우주 발사체, 즉 로켓이 중요한 것은 위성 발사 성공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위성을 만들어도 우주로 올리지 못하면 소용없듯 로켓을 만들지 못하면 외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난번 나로호 발사 때 100kg의 소형급 위성을 쏘아 올렸지만 이번에 누리호는 1.5톤에 달하는 상용위성을 우주에 내려놓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이후 중소형 상용위성을 한국 발사체로 한국의 발사장에서 쏘아 올리는 플랫폼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한 달 착륙 실은 누리호 개발 순항, 이대로면 내년 2월 발사. 내년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개발이 순항 중이다. 75톤 엔진은 총 150회 이상의 연소 시험을 수행했고 누적 시간도 15,000초를 넘어섰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2월 한국이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발사체가 우주로 날아오르게 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3일 열린 제1회 항공우주 사이언스 미디어 아카데미에서 누리호 개발 현황에 대해 밝혔다. 누리호는 600에서 800km 지구 저궤도에 1.5톤급 실용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3단형 발사체다. 한 번에 우주로 갈 수 있는 로켓을 뚝딱 만드는 게 아니다. 체계 개발 모델에서 인증 모델에서 비행 모델의 순회 개발 단계를 밟는다. 첫 단초인 체계 개발 모델은 엔진 없이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는 수료 시험을 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다. 점검이 끝나면 엔진을 붙여 지상 연소 시험과 8세대 시험까지 진행하는 인증 모델을 만든다. 이후 비행용 엔진을 붙여 최종적으로 만드는 게 실제로 발사하는 비행 모델이다. 항우연에 따르면
현재는 1단 체계 개발 모델을 이용해 수료 시험을 하고 있다. 이 작업이 8월까지 완료되면 1단 인증 모델에 75톤 엔진 4개를 붙여 올해 하반기에 시험할 예정이다. 누리호를 우주로 보낼 발사대에 대한 검증 시험도 준비 중이다. 각 단별로 인증 모델을 만들어 모두 조립해 하나의 발사체로 만든 다음 발사대에 올려 최종 점검하는 과정이다.